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12월 13일에 치러진 ITQ 엑셀 1교시 A유형 문제풀이입니다. 함께 실습하시면서 시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현장에 있는 감독관 선생님께서 저장하고 전송을 먼저 하시라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하고 전송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켓 버튼을 누르시거나 파일 메뉴에 가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엑셀 프로그램이야 바탕화면이나 시작 메뉴에 있겠죠. 찾아보기 버튼 클릭 한 번만 하시고요. 문서에 ITQ 폴더가 미리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ITQ 폴더 여셔가지고요. 파일 이름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시험 날짜 2025-1213으로 하고요. 뒤에다가 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 형식은 자동으로 XLSX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와 빼기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전송하는 방법은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녹색의 상단 부분에 제목 표시줄이죠. 여기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과 형식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본 설정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답안의 시트 이름 변경해 주셔야 되고 모든 작업의 A열 너비를 1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셔야 되고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글자 모양도 미리 확인을 해 볼게요. 작업 1을 보면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글꼴이 제 거는 도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 A열 너비 바꾸고 글자 모양도 바꿔볼게요. A열 머리를 한 번만 딸깍 클릭해 주시면 A열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요. 열 너비 들어가신 후에 A열 너비 1로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A 옆에 전체 버튼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는 버튼이요. 단축키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요. 이 회색 버튼 딸깍 클릭하셔서 전체 글꼴 모양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굴림으로 해주셔야 되죠. 굴림체가 아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글자 모양과 A열 너비가 조정이 되었다면 시트를 복제를 해주실 거예요. 시트 1번이 있어요. 요거 이름 바꿔놓고 복제하셔도 되고 복제해놓고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미리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쓰고 엔터키를 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트를 그대로 옆으로 복제를 할 거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트의 이름을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똑같은 시트가 복제가 됩니다. 3개만 만드시고요. 제1작업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 바꿔줄 거고요. 제1작업 3번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할 겁니다. 제4작업 시트는 차트를 만들 때 생성하면 되니까 미리 만들 필요가 없다. 자, 제1작업부터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목부터 바로 만드셔도 되고요. 밑에 내용부터 만드셔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내용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B의 4셀부터 클릭해 놓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키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탭키 눌러가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쓰셔도 됩니다. 개인차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대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입력하는 게 빠른지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력하시다가요. 제가 방금 내용을 입력하다가 오타가 난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키를 쳤거든요. 이때 다시 위로 가서 방향키로 위로 가셔도 되고 시프트 엔터키 누르셔도 위로 가죠. 이때 더블 클릭을 하셔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내용 수정할 때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F2번, 단축키 F2번 누르셔도 되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내용도 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내용 바로 수정하는 방법 3가지 중에 편한 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쭉 이어서 입력을 할게요. 여기도 스마트폰, 관람 인원, 단위명, 평균. 자, 그리고 영화명 C의 4셀로 가서요. 쭉 입력하겠습니다. 다 유명한 영화들이네요. 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입력하면서 보니까요. 다 봤던 영화들이네요. 날짜 쓰실 때 셀 서식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쭉 입력하세요. 네, 빼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키보드의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있잖아요. 그 부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날짜도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썼던 내용은 첫 글자만 쓰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자만 쓰고 엔터키 칠 거예요. 노 쓰고 엔터, 태 쓰고 엔터, 스 쓰고 엔터, 태 쓰고 엔터.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관람 인원 쓰고 Alt 엔터키로 줄 바꿈해서 단위 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키 치죠. 자, 여기에서는 콤마 찍지 않고요.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해 줍니다. 자, 옆에 관람 시간도 쓰고 Alt 엔터 괄호 열어서 단위 분이에요. 가로 닫아주고 120, 100, 150, 140. 네, 옆에 또 요금입니다. 요금 콤마 찍지 않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공이 1개 빠졌네요. 그리고 9,000. 네, 밑에 G의 13셀에다가요. 최대 관람 시간, 단위, 분. 영화명 쓰고요. 옆에 스파이더맨은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유효성 검사로 넣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옆에 요금 옆에가 할인 요금 계산할 거고요. 비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조건대로요. 쭉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모든 데이터 서식의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아까 미리 했습니다. 정렬부터 해볼 건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 입력하신 부분 전체 블럭 잡으셔서요.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한번 찍어주죠. 전체를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블럭 잡으셨을 때 테두리도 한번 넣어줄게요. 글꼴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요. 방금 사용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전체 테두리는 끝난 거예요. 자, 전체 가운데 정렬은 했는데 숫자랑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람 인원, 이 1842가 입력되어 있는 곳부터요. 우리가 함수로 계산할 곳까지 다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람 인원에는 쉼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블럭 잡아서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천 단위 구분기호 한번 찍어줄 거고요. 요금도 마찬가지로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할 부분들 병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B의 13부터 D의 13까지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밑에 B의 14부터 D의 14도 블럭 잡고 F의 13부터 14까지도 드래그 해주고요. G의 13부터 I의 13까지 G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았고요.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이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 바로 글자를 클릭만 해주시면 내가 블럭 잡은 부분들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자, 가운데 F13, 14는 X 표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자리 클릭해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테두리에 가셔서요. 선 스타일 고르실 거 없이 그냥 테두리 대각선만 2개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테두리는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서식도 됐고요. 제목 만들어 볼게요. 제목 도형 배지를 이용해서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을 거고 글자 넣을 거고 서식에 맞춰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서요. 도형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화면이 좁아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버튼 클릭할 거고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바로 도형 버튼 보이실 겁니다. 도형 클릭하셔서 기본 도형에 배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2번째 줄에 끝에서 2번째에 배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름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G의 중간쯤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도형이 좀 작은 것 같아요. 1, 2, 3 행의 머리를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3과 4 사이에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약간 아래로 당겨서 열의 높이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열의 높이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좋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화명에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잘렸거든요. 그러면 C랑 D 사이의 선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서 가장 긴 글자의 너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마저 꾸며볼게요. 자, 여기 지시사항을 보니까요. 그림자 넣어줄 거고요.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색의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자, 먼저 설정을 하셔도 되고 글자를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저는 모양을 먼저 꾸며볼게요. 글자의 모양은 굴림이고요. 굴림 찾기 힘드시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굴림 쓰고 엔터키. 만약에 굴림을 쓰고 엔터키를 쳤는데 글자 모양이 안 바뀐다면 오타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정확하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이고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글자 색깔 자동의 검정으로 선택하고요. 굵게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 색상이 노란색이거든요. 거의 다 노란색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잉크통을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굵게 클릭해주고 도형의 색상은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렬에 대한 말은 없지만 정렬도 2가지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것도 가운데로 중간으로 오게 해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가운데로 오게끔 2개 다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림자 설정을 안 했어요. 위쪽에 쉐이프 형식에 가보시면은 여기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바깥쪽 중에서 오른쪽 거, 오프셋 오른쪽 거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난 것 같죠?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2줄로 들어갔어요. 왜 이러냐면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 열에 맞춰서 G의 중간까지 넣었는데 다른 열들이 좀 좁았나 봐요. 그러면 이런 날짜 있는 부분 D열 좀 넓혀주고요. E도 조금 넓혀주고 적당히 열의 너비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가서요.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 밑에다가 만들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만드는 게 행 높이를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돼서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만들어 볼게요. L의 3셀에다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의 높이나 열의 너비가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바로 만들어 줄 거고요. 전체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겠죠. 그리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란 2개만 블럭 잡으셔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까 사용했던 거 한번 클릭하시고 거기 왼쪽 위에 보시면 방향이라고 그 대각선 화살표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요. 세로 쓰기로 글자 방향을 좀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L과 M 사이를 약간 좁혀서 L 옆에 열 너비를 좀 좁혀가지고요. 확인란에 그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장 찍을 이 사인 결제할 부분이 좀 좁아요. 그러면 사행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줘도 됩니다. 행의 높이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미리 뭐 관람시간 이런 부분도 좀 높여줘도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결제란 만들었습니다. 블럭 싹 잡으셔가지고요. 그림으로 복사해 볼게요. 왼쪽 위에 홈 메뉴에서요. 왼쪽 위에 복사라는 버튼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화면에 그림 복사 나오면 그대로 확인 버튼.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된 거고요.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그 자리에 그림으로 붙여 넣어졌습니다. 특히 초보이신 분들 컨트롤 V 하실 때 V를 꾹 누르시면 이게 그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거든요. 컨트롤 키는 누르고 계셔도 되는데 V는 딸깍 가볍게 눌러주시고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이 확인란이 너무 좁으면 H나 I나 J 열을 좀 넓혀서 너비를 맞춰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행의 높이도 조금 더 높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의 높이나 열의 너비는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원본 결제란은 지우셔야 됩니다. LMNO 머리글에서 블럭을 잡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삭제하시면 깨끗하게 지워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제란 됐어요. 원본 삭제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자, 여기 결제란 만들었는데요. 결제란 안에 하얗게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우셔도 되고 안 채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흰색으로 채우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시험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테두리를 넣은 부분 말고요. 다른 공간이 지금 눈금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기 메뉴에 가시면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점수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안내선, 이 눈금선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제란이 눈금선을 없애서 투명한데 선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흰색으로 채운 건지는 다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시사항이 없는 것은 여기에 흰색으로 채우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까 그래서 그 도형 제목 만들 때도요. 제가 테두리는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거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눈금선이 있는 게 더 편해서요. 눈금선 체크해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주황색으로 채워야 되죠. 자, 제목 있는 부분들 코드부터 비고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영화면과 요금도 선택해 주시고 홈에 가셔서 페인트, 잉크라고도 하고 페인트라고도 합니다.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색깔은 표준색에서 골라줘야 된다. 자, 유효성 검사해 볼게요. H14셀입니다. 여기 클릭해 놓으시고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 가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유효성 검사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메뉴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 들어가셔서요. 어디를 표시하라고 했냐면 영화명 C의 5부터 C의 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고 원본에 클릭해서 C의 5부터 C의 12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유효성 검사 버튼이 생깁니다. 화살표 클릭해서
책에는, 문제에는 스파이더맨으로 되어 있어요. 스파이더맨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입니다.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천 단위 기호도 붙이고 원 표시도 해야 됩니다. 자, H 요금 있는 부분이네요. 블럭 잡아놓고요. H5부터 H12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으로 가고 사용자 지정해 가겠죠. 자, 여기선 샵, 샵샵 0을 선택을 하고요.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1이라고 쓰고 큰 따옴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 0원이라고 표시하란 말은 없었지만 임의로 샵, 샵샵 0으로 하고요. 이때는 샵, 샵샵샵에다가 1을 붙이셔도 점수는 그대로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해야 되죠. G의 5부터 G의 12 영역이네요. G의 5부터 G의 12 영역까지 블럭 잡아놓고요. 왼쪽 위에 이름 상자 G5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름 상자에 클릭해 놓고 관람 시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반드시 쳐주셔야 이름 정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내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 오타가 생겼거나 범위를 잘못 잡았다면 수식 메뉴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 편집하시거나 만들어져 있는 거 삭제하고 다시 이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랑 지시사항 모두 다 설정이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문제 함수 풀어볼게요. 할인 요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요금에서 할인 금액을 빼서 할인 요금을 구하래요. 그런데 할인 금액은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300이고 2이면 500이고 3이면 800 할인을 해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는요. 요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 요금 계산할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등호 쓰고 요금 클릭합니다. 그리고 빼기죠. 이제 할인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할인 금액을 구할 때는 추주 함수에 들어가야겠네요. 추주 쓰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로 열어서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 자, 저는 컨트롤 A를 이번에 써볼게요. 빼기 하고요. 추주 쓰고 컨트롤 A 할게요. 다 썼으니까요. 자, 그리고 인덱스 넘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숫자를 출력을 해서 그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할인 금액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냐, 2이냐, 3이냐가 조건이니까요. 할인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미드 함수 사용할 겁니다. MID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MID 사이를 클릭을 해주시면 함수 인수창이 바뀝니다. 자, 미드 함수. 어떤 글자에서 중간 글자 가지고 올 것이냐? 할인 코드에서 코드 찍어주죠.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의 글자가 1이냐 2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요. 세 번째부터 몇 글자가 한 개의 글자가 그리고 나서 추주 함수로 돌아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의 추주. B5에 있는 코드에 세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1이라면 아까 얼마 할인해 준다고 했나요? 300원. 2라면 500원. 3이면 800원. 확인 버튼 눌러보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결과가 나오고요. 끌자마자요. 바로 오른쪽 밑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테두리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식이 얘는 서식이 제대로 됐는데 얘는 서식 없이 채우겠더니 안 따라왔거든요. 자, 여러분 그 함수 계산하셨을 때 셀 서식은 또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꿔주고 싶으시면 홈에 가셔서 똑같이 쉼표 한번 찍어주시고요. 원 표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 비고란 구해보겠습니다.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면 상향 연장할 거고요. 아니면 상향 종영이래요. if 함수 사용하겠네요.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누르겠습니다. 조건이요. 뭐였냐면 관람 인원이 2000명 이상. 그거나 같다 2000인 거죠. 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찝어볼까요? 이상이면 크거나 같은 거죠. 이하이면 작거나 같은 거죠. 초과라고 하면 크기만 하고요. 미만이라고 하면 작기만 합니다. 뒤에 고급 필터에서도 나오는 부등호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F5에 있는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라면 그것이 true라면 상형 연장할 거고요. 아니라면 상형 종영할 겁니다. 큰 따옴표 자동으로 붙어요. 만약에 펄스에서 큰 따옴표 자동으로 안 붙는다 하시면은 위에 true나 텍스트에 한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true와 펄스 값에는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고요. 역시 수식 채우는 옵션을 서식 없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영과 연장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운트 if 해볼게요. 등호 쓰고 카운트 if 컨트롤 A. 제가 문제도 안 보고 바로 들어왔어요. 이런 함수는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써 있어요. 10월 12일에 상영 영화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영일 중에서 어떤 날? 10월 12일인 거. 자,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 날짜를요, 2025 빼기 10월 빼기 12 이렇게 날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 하나를 그냥 클릭을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니까요, 10월 12일 날 상영된 영화는 3개라고 하네요. 자, 디에버리지 함수로 또 다음 평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쓰고 디에버리지. 네. 여러분, 이 함수 쓰실 때요, 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쓰다가 나는 오타가 생길 것 같다, 다 못 쓰겠다 하시면 옆에 함수 이름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셔서 바로 함수 인수창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있는 FX 클릭하셔도 됩니다. 함수 인수창을 열게 하는 단축키 쓰기 힘드신 분들은 FX 클릭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똑같습니다. dsum, dAverage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입니다. 필드 명부터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죠. 코드부터 내가 입력한 H12셀까지 전부 잡아주시고요.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스마트폰의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람 인원 평균이니까 관람 인원 필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조건은 뭡니까? 스마트폰인 거. 무엇이?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인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잡을 때도 필드부터, 조건을 쓸 때도 필드부터 함께 잡아야 된다. 아까 카운트 if는 안 그랬죠? 그냥 내용만 블럭 잡고 조건도 해당하는 내용만 썼습니다. 그런데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필드명까지 같이 사용한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반올림 하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보통은 dAverage 함수로 평균을 구하게 되면 몇 자리까지 구하라고 반올림하거나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나 라운드업 함수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도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자, 다음 최대 관람 시간입니다. 맥스 함수, 가장 쉬운 함수죠. 등호 쓰고 맥스, 컨트롤 A. 어디에서 최대값 구해야 되냐면요. 최대 관람 시간이에요. 관람 시간 범위 잡고 엔터키 쳐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요. VLOOKUP. 조건부 서식 아직 남았는데 함수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VLOOKUP 컨트롤 A. 자, 찾는 값은 항상 내가 유효성 검사해준 H14셀 변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요. 이 주황색 제목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영화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금까지를 블럭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명에서부터 요금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방금 내가 잡아준 범위 중에서 출력하려고 하는 요금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 요금이 있어요. 6열에 있는 요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마지막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고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겠다는 것은 내가 찍어줬던 H14셀에 있는 값과 본문 테이블에 있는 영화명과 이 두 개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요금을 가지고 오겠다는 뜻인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요금이 출력이 됐고요. 영화명을 다른 값으로 바꿔보면 요금이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을 할 거예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만 블럭을 잡고요. 홈 메뉴에 있는 조건부 서식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규칙 사용을 할게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거고 밑에 수식에다가 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관람 인원의 첫 번째 값인 F5셀을 클릭을 하고 F4번 두 번 눌러서 F10만 고정합니다. 2,000 이상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고요. 2,0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식은 파란색에 굵게 할 거예요. 서식 클릭하셔서 글자 색이 파란색인 거고요. 여기 표준색의 파랑입니다. 그리고 글꼴 모양 굵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서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작업은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아까 the 함수로 구했던 평균 이렇게 소수자리가 쭉 남아있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 스타일 한번 찍어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함수는 셀 서식은 점수에 해당하지 않고요. 보통 n% 연산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한 개씩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제 1작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제2작업 고급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고 작업을 할게요. B4부터 H12셀까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제2작업 시트 미리 만들어놨죠. B2셀에다가 클릭해놓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샵으로 나오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열너비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다 이제 알고 계시죠? C와 D 사이도 넓혀주고 D와 E 사이도 넓혀준다. 넓히실 때는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열과 열 사이를요. 자, 고급 필터 조건 보겠습니다.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이거나 관람 인원이 2,500 이상이면 이 자료에 영화명 그리고 상형 1 관람 시간 요금 데이터만 출하래요. 자, 그러면 조건은 관람 기기와 관람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쓸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엇갈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람 기기 클릭 한번 하고요. 컨트롤, 바로 옆에 있네요. 관람 인원이.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를 필요가 없네요. 두 개를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조건 범위는 B의 14셀부터 입력하래요. B의 14셀에다가 클릭해놓고 컨트롤 V. 여기다 조건 써주죠. 관람 기기는 스마트폰이거나 스마트폰도요. 직접 쓰셔도 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거나라고 했으니까 건너뛰어서요. 엇갈리게 2,500 이상. 오늘 이상 많이 나오는데요. 크거나 같다 2,500. 조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화명과 상영일과 관람 시간과 요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잡는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죠. 복사 위치는 B의 18셀에 클릭해놓고 컨트롤 V입니다. 내용 입력되어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결과 셀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목록 범위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너뛰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내가 아까 만들어놨던 조건 범위 B의 14부터 C의 16까지 블럭 잡고요. 복사 위치도 미리 만들어놨어요. B의 18부터 E의 18셀까지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 나왔고요. 결과 나온 부분 전체 블럭 잡아주세요. 그리고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표 스타일 6번으로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채우기 없음 하러 갈게요. 홈에 가셔서 여기 잉크통 채우기 색상이 채우기가 없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 스타일이 보통의 6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요. 6번.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번 서식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 포함할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비열도 조금 더 넓혀줄게요. 머리끌행,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위쪽에 표 스타일 옵션 보면 머리끌행이랑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으니까 따로 손댈 건 없는 거네요. 자, 이제 바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출제됐네요. 작업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1작업에 있는 시트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작업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제1작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해 놨던 범위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요. 바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버튼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범위 자동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기존 워크시트에다 넣겠다. 어디에다가 제3작업 시트에 가서 B의 2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볼게요. 요금 및 관람기기별로요. 그럼 요금이 행이 될 거고요. 관람기기가 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화명의 개수와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값에 들어가겠네요. 자, 요금을 드래그해서요. 행에다 넣을 거고요. 관람기기를 드래그해서 열에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명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영화명 드래그해서 값에다 넣죠. 개수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관람인원 단위명 드래그해서 값에다 넣는데 평균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왔을 때 보니까요.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평균, 컬론, 관람 인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요. 단위 명까지 다 출력이 되어 있잖아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위에 평균 관람 인원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단위 명까지 써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금을 그룹화하래요. 요금 있는 부분 클릭 한번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할게요. 자, 요금에 보니까 시작이 4,001이고요. 끝나는 부분이 16,000이네요. 끝나는 부분은 16,000. 그리고 단위가요. 16,000에서 그 앞전이 12,000이잖아요. 이거 두 개 차이값이 얼마입니까? 4,000이죠. 그러면 단위는 4,0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결과가 그대로 나왔네요. 자, 시작값, 그리고 끝값, 차이값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람기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순서대로 정렬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열 레이블에 되어 있는 거 여기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요. 텍스트를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시면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순으로 정렬이 바뀝니다. 티귿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내림차순 정렬해주는 거죠. 자, 지금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닫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필요하시면은요. 여기 위에 메뉴 중에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보시면 이 표시 부분에 필드 목록 체크하시면 다시 또 나타날 겁니다.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빈 셀은 별 3개로 표시해 볼게요.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죠. 밑에 빈 셀 표시에다가 별 3개 넣어주고요. 요약 및 필터에 가셔가지고요.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했으니까 4번 문제도 이어서 다 해볼게요. 행의 총합계 표시 없앤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은 직접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클릭해서 요금, 열 레이블 클릭해서 관람기기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숫자 있는 부분들을 좀 손을 보겠습니다. C의 5셀부터요. 끝에 내용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다요. 노트북 끝까지 다 블럭 잡으셔서요. 이 부분에 숫자를 홈에 가셔서 쉼표 찍어줍니다.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고요.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을 한번 찍어주시면 별표들은 가운데가 있고 숫자들만 이 쉼표 기호가 생기면서 오른쪽 정렬까지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출력 형태와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피벗 테이블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작업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 차트입니다.
자, 차트도 역시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 지시사항을 몇 가지 볼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드셔야 되고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으로 만드셔야 되고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 시트에다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 도구까지 볼까요?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번으로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4번까지 쭉 가볼게요. 자,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드셔야 되니까요. 제1작업에 가셔서요. 우선 블럭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보니까 이 영화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관람 인원과 요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명부터요. 스파이더맨 들어가 있고 겨울왕국 있죠. 인셉션 없네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기생충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노인가 바다, 미션 임파서블, 조커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관람 인원 블럭 쭉 잡아주죠. 기생충 클릭해주고 블럭 잡아주죠. 요금도 그대로 가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클릭, 나머지는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시면 되고 다 블럭 잡고 나면 컨트롤 키 손 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요. 차트 만들 건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은 첫 번째에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아까 차트 이동하라고 했어요. 오른쪽 위에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시면 차트 선택해 놓으시고 차트 디자인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차트 이동 버튼 클릭해 주시고 새 시트로 갈 건데 시트 이름이 제4작업이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제4작업 시트가 맨 뒤로 가게끔 미리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바꾸기로 했어요. 아까 빠른 레이아웃은 3번이었고요. 레이아웃 3번 선택, 그리고 스타일은 첫 번째에 있는 스타일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영역 서식을 해볼 건데요. 차트 영역 서식과 그림 영역 서식을 각각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옆에 있는 이 빈 공간에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차트 영역이라고 뜨네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이고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입니다. 글자 모양부터 바꿔볼까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효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이 잉크통 말고요, 여러분. 이 서식에 가시면은요.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서식에서요.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질감에서 고르시면 되세요. 질감이 파랑 박엽지라고 했잖아요. 여기 자주 나오는 게 보통 파랑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그림 영역이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한 번만 딸깍 클릭해 주시고 방금 작업했던 도형 채우기에서 자동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바꿔볼게요. 차트 제목 클릭해 놓고 홈으로 가서요. 굴림에 되어 있네요. 굵게 찍어주고 글자 크기가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채우기 바로 밑에 있는 잉크통으로 흰색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 들어가야 되네요. 테두리는 차트 서식에 가서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부분 굴림의 굵기 20포인트, 흰색과 테두리는 서식에 가서 꾸며준다. 자, 안쪽에 한번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때 백스페이스 바와 딜리트 키로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지우고요. 문제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사용자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설정할 거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에 네모 모양의 크기 10포인트 레벨값 표시하겠습니다. 눈금선도 파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계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금 계열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금에 해당하는 주황색 계열 한 번만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금에 해당하는 계열을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여기 꺾은 선형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하고 보조축까지 체크 꼭 해주셔야 되겠죠. 체크하고 확인.
됐나요? 네, 그리고 계열에 이 표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방금 바꿔진 이 표식을, 이 계열을요. 요금 계열을 한 번만 딸깍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오른쪽에 계열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시면 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표식 클릭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표식 옵션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 제공에서 형식이 네모이고요. 크기는 10포인트까지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레이블 값이 이 부분입니다. 얘는요. 관람 인원에 해당하는 겨울 왕국에다가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겨울 왕국 이 세로 막대형이죠. 파란색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관람 인원 계열이 다 선택되거든요. 이때 겨울왕국에 해당하는 계열만 한 번 더 클릭해서 이 겨울왕국 계열만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는데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위쪽에 자동으로 레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눈금선 바꿔볼게요. 눈금선 정확하게 한번 클릭하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서식이 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눈금선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대시 종류라는 게 있거든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금선 서식도 닫을게요. 축 형태 좀 볼까요? 왼쪽 축은 다 맞습니다. 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3,500까지 500단위로 되어 있네요. 근데 오른쪽이 다른가요? 오른쪽이 다르네요. 오른쪽을 보니까요. 0원에서부터 3,000, 6,000, 9,000, 12,000, 3,0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제 거는 2,00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 클릭하고요. 다시 숫자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또 축 서식이 뜹니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다 맞아요. 기본 단위만 2,000을 3,000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엔터키 쳐서 확인하고 X표로 닫아줄게요. 자, 다 됐네요. 자, 이번에는 법내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내명이 관람 인원이 여기 단위명이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자, 법내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셔서요. 이 데이터 선택으로 가세요. 메뉴 중에 데이터 선택. 그리고 관람 인원 단위명이 우리가 맨 처음에 입력할 때 Alt 엔터로 줄 바꾸면서 그런 거거든요. 관람 인원 단위명 고칠 부분 클릭 한번 해주고 편집 버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계열 이름에다가요. 이거 그대로 한번 더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한 줄로 바뀌었어요.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자,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이고요. 여러분들은 일러스트레이션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도형 메뉴 있어요. 자,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두 번째에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거 클릭 한번 해주고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꼬리 위치도 적당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상은 흰색이에요. 위에 쉐이프 형식에서 하셔도 되고 홈에 가셔서 잉크통을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홈에 가야 되겠네요.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고요. 가운데 정렬 2개 다 찍어줄 겁니다. 글자 모양 굴림으로 바꿔줄게요. 아까 전체 글꼴이 기본 굴림이었으니까요. 인기 영화. 도형이 좀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요.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결국에는 우리가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좀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여기 선이 검정색으로 진하게 보여지는데 내 거는 선이 안 보이네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윤곽선만 한번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보조 세로축 여기 숫자 있는 부분 클릭 한번 해서요. 위에 메뉴 중에 서식에 가시면 도형 윤곽선 그냥 자동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축 클릭해주고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왼쪽 축도 클릭해 놓고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해주시면 약간 또렷하게 선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그 축에 선도 밖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금선도 너무 연하다 싶으시면 윤곽선 색을 또 검정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지시사항에 따로 또 선 스타일만 되어 있었지 이걸 검정색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는 좋지만 이걸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뭐 크게 점수에 해당하지는 않는 부분이라는 점 너무 염려치 않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1작업부터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마무리된 거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디스켓 버튼만 눌러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장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시험 보시면 감독관님이 10분에 한 번씩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전송과 저장 먼저 하시고 전송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제 시험장에서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고 마우스가 안 되면 자리를 옮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내가 10분, 20분 동안 저장을 안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러면 감독관 선생님은 자리를 옮겨 드릴 때 저장해서 전송했던 것을 옮긴 자리로 옮겨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답안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2월 달에 진행됐었던 ITQ 엑셀 1교시 문제풀이 진행을 해봤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